안녕하세요. 가지아입니다. 2월 2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2월 첫날이었는데 첫날부터 코스피가 5.2% 폭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5,000포인트가 깨졌고요. 지난번 11월 당시였죠. 그때도 직전에 10월 달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월초 구간에서 시장에 큰 변동성이 있었고요. 그게 한 달 내내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1월과 같은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5,000포인트가 깨졌고요. 또 코스닥은 4.4% 급락이 났습니다. 여기는 1,1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그동안 항상 빨간불이 많이 보였었다면 오늘은 코스피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고 낙폭도 굉장히 깊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다양한 업종들의 급락이 있었고요. 또 코스닥은 전날 급락이 있었던 ABL 바이오를 제외하고 마찬가지로 전 종목이 모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순매도가 있었고요. 합치면 약 5조 8천억 정도? 그 정도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의 수급이 조금은 찝찝했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빨간불에 들어온다. 이 점이 조금은 찝찝하게 다가왔었는데 그게 오늘 시장 흐름으로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자,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기관의 순매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하이닉스도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1조 4,500억의 순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흐름도 좋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대장주인 에코프로, 이 종목은 생각보다 낙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늘 0.8% 빠졌고요. 비록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다고 해도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삼성물산, 하나금융지주, 삼천당제약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한미반도체, 메리츠금융지주, SK스퀘어, DB하이텍, SK텔레콤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요. 전반적으로 인버스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1% 가까운 파란불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0.4%, 또 다우지수도 비슷한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는 무려 3.8% 급락이 나오면서 전날 미국 증시 가운데 가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오늘 일본도 0.6%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2%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1.3% 빠지고 있고요. 자, 어찌 보면 오늘은 2월 첫날이에요. 지난달에 첫날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면 반대로 이번 달에 첫날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저는 2월 시장을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2주 뒤에 설날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본적으로 명절 2주 전까지는 약간의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도 있고요.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 추석 무렵에는 조금 달랐었죠. 항상 설날 명절이 있는 그 당일, 그때를 전후로 해서 약 2주 정도는 시장의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유동성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패턴들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작년에는 시장이 완전히 화랑을 보였었고 그 때문에 조금은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2월 첫날의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달은 2주 뒤에 명절도 있는 만큼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주가만 이렇게 빠진 것이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나스닥 선물지수도 1.3%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원자재 가격도 많이 빠지고 있죠.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15%, 그리고 유가도 거의 4%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금요일날 금 가격이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은 가격은 마이너스 30%였습니다. 그래서 주식보다 원자재 가격이 크게 급락을 했었고요. 지금 알려져 있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목 그대로 비트코인도 크게 급락을 했었고요. 그 이유는 트럼프가 연준 인사를 지명했고요.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강조했었고 그 결대로 이 사람을 바라본다면 트럼프의 생각대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도 언론에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점들을 보면 트럼프와 결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이 환호를 해야 되는데 왜 반대로 급락이 나왔는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는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매파적인 성향을 띠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했던 파월처럼 이번에도 트럼프가 임명을 했지만
파월처럼 독립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시장에 많이 투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불확실성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시장이 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물가가 안정을 찾는다든지 또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트럼프는 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금리는 그대로 동결을 시키지만 정부에서 채권 매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장에 현금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시장에 돈을 푸는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금리를 낮추는 것보다는 즉 트럼프의 생각과는 조금은 반대로 되죠. 돈을 푸는 방법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채권 매입이었습니다. 그거를 지속적으로 팔아서 돈을 회수하자는 것이 이 사람의 과거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돈을 회수한다면 자연스럽고 건강한 시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금리 인하를 하던 말던 이런 생각과 결정을 하자는 것이 이 사람의 과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최근에 이 사람이 했던 의견을 보면 트럼프와 결이 비슷합니다.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점만 봤을 때는 시장이 환호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발작가 일으키는 것은 과거에 이 사람이 했던 생각, 그리고 했던 행동들 때문에 그게 어쩌면 트럼프와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과 빌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파월 의장도 트럼프 1기 정부에 트럼프가 직접 임명했던 인사였거든요. 하지만 트럼프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준도 독립된 기관인 만큼 혹시나 트럼프 인사로서 임명을 했더라도 과거의 생각과 행동을 토대로 반대로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시장에 많이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떤 팩트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시장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걱정으로 시장이 먼저 한 차례 빠졌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시장이 지나면서 계속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럼 다시 시장이 정상을 찾을 것이고요. 또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정말로 시장의 찐 악재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던 악재, 그런 악재들을 찐 악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코로나 이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 멀리 가면 IMF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에 조금은 알려져 있는 악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악재, 작년 4월쯤 당시였죠.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그 악재가 소멸되는 시점을 하여금 시장이 또 급격한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죠. 워시는 최근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지만 연준 이사 시절 한 10년 전 될 겁니다. 그때는 굉장히 매파적인 성격을 띄웠던 인물이었던 만큼 그런 부분에 시장이 약간은 상반되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이 되었으니까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될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떤 언급이 있을 것이고요. 또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많이 급락을 했다고 해서 저는 지금 당장 저점에서 매수하자. 그 생각은 조금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장을 바라보면서 시장의 워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사람이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겠죠? 그럼 그때마다 생각이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계속 불확실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이 언제쯤이 될지, 계속 그런 부분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그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 이 시점을 체크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올해 들어 처음 큰 변동성이 나왔던 만큼 이러한 변동이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변동이 또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난 11월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코스피가 뭐 6%까지도 빠졌지만 종가는 3% 이상 말아 올렸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장중에 뭐 9% 빠지기도 했었고 굉장히 변동성이 극심했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또 한 차례 이런 하락 패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아, 시장이 이제 케빈 워시 효과에서 끝났구나. 너무 빠르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2월 한 달 동안은 작년 11월과 같은 패턴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번 달만큼은 말일까지 계속 변동성에 유의하자 라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한 생각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저도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딱 한 가지예요. 일단은 유동성, 대기 자금, 그게 국내 시장을 굉장히 많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저점을 다질 수 있는지 저는 첫 번째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생각에 대한 저점을 조금은 확인하기 위해서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타이밍을 계속 찾아볼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흐름은 너무나 좋지 못했습니다. 2월 첫날부터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맑은 2월 시장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